자, 오늘 배울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여태껏 배워왔던 내용 중에 방정식의 배우의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었냐면,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처음으로 배운 방정식은 요런 1차 방정식에 대해서 배웠고, 그지? 요런 거 1차 방정식이라고 했고, 그 다음 배운 게 뭐야? 2차 방정식에 대해서 배웠지? 그래서 2차 방정식은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다 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했었지, 그지? 근데 우리가 방정식을 푸른다는 건 뭘 찾는 거죠? x값을 찾는 거죠, 그죠? x값을 찾는 방법에 있어서. 그럼 2차 방정식에 대해서 x값을 찾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었냐면, 인수분해를 하는 방법과, 그죠? 또 어떤 방법이야? 근해 공식을 쓰는 방법이 있었죠, 그죠? 근해 공식을 쓰는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x값을 찾는 데에는 근해 공식과 인수분해를 쓰는 거였죠, 그죠? 그게 2차 방정식을 푼다라는 거였죠. 푼다라는 건 x값을 찾아준다는 거고. 자, 그럼 우리가 요번에 배울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요번에 배울 내용은 조금만 더 복잡한 조금만 더 복잡한 방정식이야. 그래서 뭐냐면 고차 방정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3차 이상의 방정식을 우리는 이제부터 해를 구해볼 거야. 그러면 3차 방정식이 주로 이룰 겁니다. 3차 방정식을 주로 배울 거고, 형태는 ax 세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cx 플러스 d는 0, 요런 3차 방정식의 형태를 이제부터 배워볼 거야. 그럼 이 3차 방정식은 어떻게 푸냐라고 했을 때는요,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푸는 방법 중 여러 가지 중에서 우리는 이제부터 그 푸는 방법을 알아볼 거야. 그 여러 가지가 어떻게 되는 건지. 됐지? 근데 보통은요, 원래는요,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풀거든요. 그죠? 선생님, 그럼 얘는 근해 공식은 못 쓰는 겁니까? 라고 하면, 원래 근해 공식은 존재합니다. 근데 우리가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이 녀석 3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은 쓰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쓰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풀 거다? 인수분해를 통해서 3, 4차 방정식을 풀어낼 거다 라는 거죠. 그럼 이 3, 4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냐라고 하면, 크게 보잖아? 크게 보면 총 몇 가지가 있냐면 3가지가 있는 겁니다. 3가지. 크게 보면 이 3차 방정식을 풀어내는 데 있어서는 우리는 총 3가지라고 볼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요,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거야. 첫 번째, 인수 정리 후 조립 제법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보기차식이라는 것도 있고요.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대칭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총 3가지에 대해서 볼 건데, 미리 말하자면 우리는 어떤 3차 방정식을 보잖아? 그럼 3차 방정식의 80%의 문제는요, 이 인수 정리 후 조립제법으로 풀 겁니다. 왜냐면 이 보기차식과 대칭식은 특정한 그 모습이 있거든요. 특정한 그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이 아니라면, 보기차식 모습과 대칭식이 아니라면 우린 모두 다 이렇게 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대부분의 문제들은 인수 정리 후 조립제법을 사용해서 풀 거고, 나머지 특이한 문제들은 요 보기차식과 대칭식을 이용해서 푼다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니? 뭔 말인지 이해됐을 거야. 인수정리 후 조립배법이라는 방법을 뭔지 알려면 일단 인수정리가 뭔지부터 좀 배워야 되는데, 인수정리하는 게 뭐였냐면 이런 거야. 어떤 fx라는 식이 있는데, 이 fx라는 식에 내가 만약에 f-1을 넣은 거야. x에다 -1을 넣은 거야. 그래서 x-1이 0이 되어버린 거지. 그지? 그럼 요랬을 때 이 녀석이 의미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런 거야. fx를 x 플러스 1로 나눴더니 몫은 모르겠으나 나머지는 0이에요 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고요. 그죠? 그러면서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fx는 x 플러스 1을 뭘로 가지고 있다? 인수로 가진다라는 의미까지 가지고 있는 걸 우리는 인수정리라고 했잖아. 그죠? 그래서 인수정리하는 건 이런 거고, 그럼 결국에는 어떤 식에 내가 x에다가 어떤 값을 넣어서
0이 되는 값을 찾게 된다면 우리는 그 식의 인수를 알 수 있다 이거야. 무슨 말이 됐어? 우리는 그 식의 인수를 알 수 있다 이거야.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바로 어떤 식이 딱 주어졌을 때 그 식이 0이 되는 x값을 찾아내자 이거지. 왜냐? 그 x값을 찾아낸다면 그 x값은 이 식의 인수가 될 거니까. 무슨 말인지 되니?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예를 들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마이너스 1에 아니고 마이너스 x 플러스 3은 0이라는 이런 식이 있어. 그럼 얘는 3차 방정식이죠? 그죠? 그래서 얘를 풀려면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고차 방정식 인수분해에서는 인수 정리 후 조립제법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 식이 0이 되는 x값을 찾아낼 거야. 그럼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쉬운 방법은 없나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없습니다. 그냥 다 대입을 해봐야 돼. 그렇지만 보통 x는 뿔마 1, 2, 3 정도에서 끝나긴 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 다 넣어봐야 돼. 그럼 만약에 x에다 1을 넣어볼게. x에다 1 넣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1, 마 3, 마 1, 뿔 3이 되면서 0이 돼버리는 거거든. 0이 되네? 그죠? 그런 다음 얘를 뭐 해줄 거냐면요. 그럼 결국에는 내가 이 식 안에는 이 녀석이 인수로 들어가 있고 이 녀석이 1이 됐다는 거는 이 식 안에 얘로 나눴으면 즉 이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라는 식을 x 마이너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얼마라는 소리일까? 0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 3차 방정식 즉 3차식의 인수분해는 어떻게 하죠? 조립제법을 사용하죠. 그래서 인수 정리 후 조립제법이야. 우리가 0이 되는 x값을 찾아낸 후에 그 식을 그 0이 되는 x값으로 조립제법 해버리면 된다 이거죠. 조립제법 하면요. 1, 마 3에, 마 1에, 3에 조립제법 사용하면 1에 1, 1, 마 2, 마 2에, 마 3, 마 3이 되면서 0 이렇게 나머지가 되어버리는 거거든. 그럼 끝인가? 아니죠. 얘를 다시 한번 쓰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x의 이 식은 x-1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으로 인수분해가 되니 얘가 인수분해가 더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도 확인을 해줘야 된다 이거야. 그럼 이제 인수분해 더 되니까 x-3에 x 플러스 1까지도 만들어주면 따라서 이걸 만족시키는 x값은 x는 1 또는 x는 3 또는 x는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이게 인수 정리 후 조립제법이야. 그래서 결론은 뭐다? 우리가 인수 정리 후 조립제법을 하는 방법은요. 먼저 이 식을 딱 봤을 때 이 식이 0이 되는 x값을 대입을 해서 찾아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찾아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 찾아낸 그 x값으로 이 식을 조립제법을 사용해서 인수분해를 해주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얘가 인수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되니? 그럼 예를 들면 한번 또 해볼까? 연습 좀 해봐야겠죠. 뭐 이런 거죠. 이런 거. 자, 5번, 6번 같은 경우. 자, 봅시다. 자, 3차 방정식이에요. 그죠? 차수가 높은 방정식이죠. 그래서 얘는요, 인수 정리 후 조립제법을 사용해야 돼. 그래서 이 녀석이 0이 된 x값을 찾아줘야 된단 말이야. 보통 x는 뿔마 1, 2, 3 정도에서 끝나긴 하지만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입을 하면, 만약에 x에다가 내가 1을 한번 넣어봤어. x에다 1 넣으면 어떻게 되니? 1 플러스 2 마이너스 4 플러스 1이 되면서 1 플러스 2 플러스 1, 4에 마이너스 4니까 0이 되네. 따라서 이 식에는 x-1을 뭘로 가지고 있다고? 인수로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써야 돼. 그럼 우리 이제 얘로 나눴을 때 결국에는 나머지가 1이라는 걸, 0이라는 걸 아니까 조립제법 쓰자 이거야. 1에 1, 3, 3에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이니까 나머지가 0이구나. 따라서 이 식을 인수분해하면요 이렇게 된다 이거야. x-1을 인수로 가지고 있고 몫은 x제곱 플러스 3x-1이다 라고 쓸 수 있다는 거지. 이걸 만족하는 근은 얘는 x는 1 나오고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되니 근의 공식을 써야겠죠. 2에 마이너스 3에 얼마 루트 9에 플러스 4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4차 방정식도 한번 가볼까요? 우리 3차만 있는 게 아니라 4차도 있겠죠? 그럼 이런 4차 방정식도 한번 가보자 이거야. 그럼 4차 방정식은 또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요. 이렇게 하는 거죠. 잘 봐. 4차 방정식 마찬가지야.
또 인수 정리 후 조립제법을 사용해야 하는데 인수 정리 후 조립제법 사용해야 하니까 이 식이 0이 되는 x값을 찾아주자 이거야. 그럼 뭐 대입을 해서 찾아봐야 되는데 만약에 x에다가 1을 넣었을 때는 어떻게 됐을까? 1, 마 4, 마 9, 뿔 16에 뿔 20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근데 계산해보니까 얘는 안 될 것 같아. 0이 아닌 것 같아. 그럼 탈락. 그럼 x에다가 이번엔 마이너스 1 한번 넣어볼까? 마이너스 1 넣으면요 1, 뿔 4, 마 9에 마 16에 뿔 20이라서 5에다가 25 마이너스 25 0이 되네요. 그럼 결국에 얘는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지고 있구나. 그럼 따라서 여기서 얘를 조립제법 사용해야죠. 어떻게? 1, 마 4, 마 9, 16에 20을 조립제법 사용하면요 마 1에 1, 마 1, 마 5, 5에 마 4, 4에 20, 마이너스 20은 0이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야. 그럼 얘를 이제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겠네. x 플러스 1에다가 x 세제곱 마이너스 5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0은 0입니다 라고 쓸 수 있다 이거죠. 되니 무슨 말인지? 무슨 말 돼서? 근데 잘 봐. 그런 다음에 얘가 또 3차잖아요. 우리 이게 끝이 아니라 얘가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또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x값을 찾아낼 수 있으니까. 근데 얘도 3차기 때문에 3차는 또 고차 방정식이죠. 그럼 얘도 또 뭘 해줘야 되냐면 인수 정리 후 조립제법을 사용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죠? 그럼 그러기 위해서 또 얘가 0이 되는 x값이 뭔지 또 집어 넣어봐야 된다고. 그죠? 그럼 그러면 얘를 다시 이렇게 쓸 바에는요 어차피 여기다가 이어서 하면 된다 이거죠. 어차피 얘는 이 나머지 몫의 개수기 때문에. 그럼 얘가 0이 되는 x값이 뭐가 있냐 또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일단 1은 이미 안 됐으니까 탈락이었죠. 마이너스 1을 썼는데 마이너스 1 또 가능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또 넣으면 1, 마 1, 마 6에 6에 2라서 안 되네. 0이 될 수 없잖아. 그죠? 그럼 마이너스 1이 아니니까 뭐 해볼까? 뭐 해볼까? 2 한번 해볼까? 2, 1, 2, 마 3에, 마 6에, 마 10에, 마 20에 0이 되네요. 그럼 따라서 이 녀석 안에는 누가 인수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x-2가 인수를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럼 따라서 다시 한번 쓰면 x 플러스 1 안에 x-2에다가 나머지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0은 0입니다. 끝인가? 아니죠. 얘를 인수분해 또 되면 가능하게 해줘야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x 마이너스 5에 x 플러스 2까지. 따라서 x값은 마 1, 마 2, 2, 5 이렇게 정리가 된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인수정리 후 조립제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됐니? 자, 그럼 인수정리 후 조립제법이 끝났으면 그 다음 봐야 되는 게 뭐냐? 우리 이제 특별한 모습도 봐야 되잖아. 그지? 특별한 모습. 내가 이 특별한 모습이 아니면 전부 다 인수정리 후 조립제법으로 푼다 그랬죠? 그 중 하나가 뭐냐면 바로 보기차식이 돼야 됩니다. 얘들아, 보기차식이라는 건 뭐냐면요, 한마디로 말해서 짝수 차수만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기차식의 형태는 짝수 차수만 있는 형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x의 4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5x의 제곱 플러스 4는 0 이런 형태야. 봐봐, 지금 보면 4제곱과 제곱, 그리고 이 상수는 보통 0제곱입니다. 어떤 x의 0제곱은 1이라서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0제곱은 1이라서 0도 짝수 차수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보통 보기차식이라고 해요. 그럼 이 보기차식을 푸는 방법에는 이 순서가 있거든요. 이 순서를 꼭 기억해야 돼. 자, 보기차식을 푸는 방법에는요 총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를 따져봅시다. 어떻게 푸는 순서냐? 첫 번째 x제곱을 t로 치환할 겁니다. 그래서 x제곱을 t로 치환해버리면요 식이 이렇게 되겠죠? t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4는 0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그죠? 그럼 그런 다음엔 이 식이 무슨 형태가 된 거냐면 t에 대한 2차 방정식 형태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t에 대해 뭐해? 인수분해할 겁니다. 인수분해. 그럼
그럼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 아, t-4에다가 t-1은 0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해했죠? 그럼 그런 다음에 뭐 해줄 거냐면 다시 t를 x제곱으로 치환시켜 줄 겁니다. 그래서 바꿔주면요, x제곱 마이너스 4에 x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뭐해? 마지막에 x에 대해 인수분해 해줘야 된다 이거죠. x에 대해 인수분해. 그럼 따라서 얘는 어떻게 되니? 아, 얘는 거기가 합차 형태가 돼. 그래서 보통 마지막에 x에 대해서 인수분해하면 우리는 보통 얘를 합차 형태로 많이 인수분해합니다. 합차 형태로. 되니? 우리 보통 이 합차 형태를 굉장히 많이 인수분해할 거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쓰면 x 플러스 2와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이랑 x 마이너스 1은 0이라서 따라서 x는 뿔마 2와 또는 x는 뿔마 1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보기차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항상 이 예외를 좀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요. 예외가 뭐냐면 항상 t에 대해서 치환을 하면 인수분해가 항상 될까라는 생각을 또 해줘야 된다 이거야. 인수분해가 항상 될까 안 될까라는 생각을 먼저 해줘야 된다 이건데 안 될 수도 있거든.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식을 여기다 한번 써볼까? 예를 들면 여기다 한번 써볼게. 잘 봐. 예를 들면 x의 4제곱 y 플러스 2x의 제곱 플러스 9는 0 요런 형태라고 해봅시다. 자, 그럼 얘 보기차식 형태 맞잖아요. 짜수차수만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x의 제곱을 t로 치환할 겁니다. 그래서 치환했어요. 이렇게 될 거 아니야?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9는 0 요런 형태가 될 거란 말이죠.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t에 대해서 인수분해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인수분해를 하려고 봤더니 인수분해가 안 되고 있잖아. 그지? 인수분해가 안 되고 있잖아.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냐 이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인수분해가 안 될 시에 있잖아요. 그 우리는 뭘 해줄 거냐면 인수분해가 안 될 시에는요, 완전 제곱 형태로 바꿔줄 겁니다. 자, 우리가 완전 제곱 형태는 어디서 많이 배웠냐면, 물론 전 단원에서도 했지만 2차 함수의 표준형을 바꿀 때 완전 제곱 형태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죠? 꼭지점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럴 때 우리는 보통은 2차 함수에서는요 이런 거 많이 썼어. 뭐 예를 들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뭐 y가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요, y는 x제곱 플러스 4x에 플러스 16에 마이너스 16 플러스 4 누구를 기준으로? 얘를 기준으로 얘를 만들어냈죠. 그래서 어떻게 썼냐면 x 플러스 4의 제곱에 마이너스 12라고 썼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보면 이 x를 기준으로 이 상수를 만들어냈단 말이죠. 근데 우린 좀 다르게 할 겁니다. 우린 좀 다르게 할 건데 뭘 할 거냐면, 첫 번째, 만약에 완전 제곱이 안 된다 했을 때는요,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면, 첫 번째 상수항을 기준으로 완전 제곱을 할 겁니다. 뭔 말이냐? 이런 거야. 얘가 아니라 얘를 기준으로 만들어 버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t제곱에 플러스 9가 이렇게 생기고 플러스 2t는 바깥으로 쫓겨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얘가 완전 제곱 형태가 되려면 가운데 뭐가 들어와야 할까라고 하면 두 개가 들어올 수 있거든요. 어떻게? 마이너스 6t와 플러스 6t가 이렇게 들어올 수 있어요. 됐니? 그럼 플러스 6t가, 만약에 내가 마이너스 6t가 들어왔어. 그럼 내가 맘대로 마이너스 6t를 넣은 거니까 뒤에는 플러스 6t가 이렇게 들어와줘야겠고요. 그래서 뒤에도 분명 여기도 마찬가지로 t제곱 플러스 6t 플러스 9 플러스 2t가 이렇게 있을 건데, 내가 맘대로 플러스 6t를 했으니까 마이너스 6t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그런 다음에 우리가 뭐 할 거냐면 이제 계산을 하잖아? 그럼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된다 이거야. 정리를 하면요, 얘를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얘를 정리하면 일단 첫 번째, 얘를 정리하잖아? 얘를 1, 2번이라고 하면 1번은 t-3의 제곱에 플러스 8t가 될 거고, 2번은 어떻게 되냐면
t 플러스 3t의 제곱에 마이너스 4t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서 우리는 뭘 채택할 거냐면 저 둘 중에 하나를 채택을 해야 돼. 됐어? 둘 중에 하나를 채택할 건데 첫 번째 뭐냐면 첫 번째 기준 뒤에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서 이 마이너스를 택할 겁니다. 마이너스를 택할 거야. 마이너스를 택할 겁니다. 그럼 지금 저 상황에서는요, 얘가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기 때문에 얘는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 보여줄게. 우리는 얘를 인수분해를 하기 위해서 어떤 형태를 원하냐면 우리는 합차 형태를 원해. 합차 형태라는 건 뭐야? 제곱 빼기 제곱의 형태가 합차잖아. 우린 그런 형태를 원하는 거야. 그래서 당연히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중간에 분명히 빼기가 들어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미 첫 번째 한번 걸을 수 있는 거. 플러스가 아닌 빼기라면 오케이. 빼기가 아닌 플러스면 안 돼. 걸을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우리는 아까 말했듯이 합차 형태를 원하니 이 형태를 가져올 거야. 이 형태를 가져올 거야. 그럼 그러기 위해서 뭐 해줘야면 여기서 다시 x제곱을 즉 t를 뭐로 치환해? t를 다시 x제곱으로 치환시킬 겁니다. 다시 돌려줄 거야. 그럼 이렇게 되겠죠. 얘는 이미 탈락이고요. 얘도 오면요, x의 제곱 플러스 3의 전체의 제곱에 마이너스 4x의 제곱 이런 식으로 되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얘들아? 무슨 말인지 이해돼? 자, 그럼 얘는 뭐라 쓸 수 있냐면 얘는 2x의 전체의 제곱이라 쓸 수 있거든. 무슨 말이 되니? 그럼 결국엔 제곱 빼기 제곱 형태가 되었기 때문에 이 형태가 만족이 되는 거지. 마지막 무슨 형태? 제곱 빼기 제곱 형태인 합차 형태가 완성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우리 이대로 합차를 할 겁니다. 이대로 합차를 해줄 거야. 그래서 우리 인수분해를 완성시킬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쌤, 그럼 둘 다 마이너스가 나오면요? 둘 다 마이너스가 나오면 둘 다 택해야 되는 거 맞잖아. 그럼 둘 다 마이너스가 나오면 이 형태가 되는 걸 택할 겁니다. 이 형태가 되는 걸 택할 거야. 근데 여기서 분명히 너네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쌤, 여기 안에는요, 그러면 루트에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예를 들면 2의 제곱이 아니라 루트 2가 나오면 루트 2의 제곱, 2가 나오면 루트 2의 제곱이라 써도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보통 여기가 합차가 되면 깔끔하게 합차가 되는 걸 원합니다. 그래서 좀 루트 뭐로 이렇게 합차가 되는 건 좀 별로야. 예를 들면 이런 거. 뭐 x 플러스 3의 제곱에 마이너스 2 이렇게 된 거야. 마이너스 2x의 뭐 제곱 이렇게 된 거죠. 그죠? 그럼 얘는 이제 쓰면 이렇게 될 수 있나? x 플러스 3의 제곱에 마이너스 루트 2x의 뭐 제곱이 된다 이건데 이런 거 우리 별로 안 좋아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 문제를 쓸 겁니다. 깔끔하게 떨어지는 거. 됐니? 그러면서 얘를 계산해야 돼. 그럼 합차대로 계산하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앞에 거 한번 빼고 뒤에 거 한번 쓰고 앞에 거 한번 더하고 뒤에 거 한번 쓴 0이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 끝인가? 아니, 여기서 이제 다시 인수분해가 된다면 인수분해를 해주면 됩니다. 마지막 너 x에 대해 인수분해 사용하자 이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이해했어? 요게 보기차식이야. 그래서 보기차식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솔직히 여긴 누구나 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얘. 뭐가 안 될 때? 인수분해가 안 될 시. 인수분해가 안 될 시 뭐 한다고? 완전 제곱 형태로 간다. 요게 중요한 겁니다. 됐니? 요게 보기차식의 완성입니다. 그다음 자, 이제 보기차식까지 왔으면 우리 이제 뭘 봐야 되냐면 대칭식에 대해서 볼 거거든요. 근데 대칭식은 그냥 하나의 요 문제만 한번 보면 돼. 자, 이런 문제, 이 문제 한번 볼래? 자, 이 문제거든요. 이 문제 한번 그냥 딱 보면은 끝나. 자, 대칭식이라는 게 뭐냐면 가운데 지금 보여? 너무 높게 있나? 이런 식으로 좀 낮춰볼까? 자, 지금 이 식이 왜 대칭식이라고 불러지냐면 가운데를 기준으로
반으로 딱 접었을 때 왼쪽과 오른쪽의 개수가 어때? 똑같다 이거야. 왼쪽과 오른쪽에 지금 대칭되게 개수가 떨어졌다 이거야. 이런 걸 우리는 보통 대칭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대칭식을 푸는 방법은 이것도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칙대로만 가주면 돼요. 그래서 규칙대로 한번 가봅시다. 이 대칭식을 푸는 방법에 대한 규칙 첫 번째, x제곱으로 묶어낼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을 x제곱으로 묶어내면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닌가? 이렇게 x제곱으로 묶어버리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8 마이너스 x분의 5 플러스 x제곱분의 1 이런 식으로 묶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됐니?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건 뭐냐면 두 번째, 개수가 같은 것끼리 묶어낼 겁니다. 그럼 개수가 같은 애들끼리 누구냐면 x제곱은 x제곱분의 1이 개수가 같고요.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x분의 5랑 개수가 같으니 얘네들끼리 묶어내보겠다 이거야. 그럼 얘네들끼리 묶어내면 앞에 x제곱 있고요.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 다음에 마이너스 5를 이렇게 묶어내서 x 플러스 x분의 1 플러스 8은요? 0입니다 라고 쓸 수 있다 이거죠. 됐니? 자, 그런 다음에 뭐 해줄 거냐면 우리는 이제 여기서 조금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거야. 우리는 이제부터 치환을 할 거거든요. 근데 뭘 치환을 할 거냐면 x 플러스 x분의 1 또는 x 마이너스 x분의 1을 t로 치환할 겁니다. 됐니? 요걸 t로 치환할 거야. 그럼 여기서 넘어와서 내가 물어볼 수 있는 거, 선생님 얘는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는데 얘는 곱셈 공식 이용하면 되죠.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은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에 얼마를 빼면 되죠? 그렇죠. 마이너스 2를 빼버리면 되죠. 그럼 결국엔 내가 얘를 t로 치환하는 소리는 얘가 얼마가 된다는 소리야? t제곱 마이너스 2가 된다는 소리죠. 그럼 따라서 얘가 여기를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아, x의 제곱은 t제곱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5t에 플러스 8은 0입니다 라고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얘를 좀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얘를 좀 정리해서 쓰면 여기다 써볼까? 정리해서 쓰면 뭐 x의 제곱으로 묶어냈을 때 t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6은 0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런 다음에 뭐 해줘야 되냐면 이제는 t에 대해서 뭐 해줘야 되냐? 인수 분해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 t에 대해서 인수분해가 해보자. t에 대해서 인수분해 합시다. 아, 그럼 여기는 x의 제곱에 t-2에 t-3에는 0 이런 식으로 되겠네. 그런 다음에 우리는 다시 뭐 해줄 거냐면 그런 다음에 우리는 t를 다시 x 플러스 x분의 1 또는 x 마이너스 x분의 1로 치환시켜 줄 겁니다. 그럼 다시 얘가 돌아오겠죠? 이렇게. 아, x 제곱에 x 플러스 x분의 1 마이너스 2 x 제곱에 플러스 x분의 1에 마이너스 3은 0 이런 식으로 돌아올 거야. 자, 그 다음 여기 마지막.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앞에 x제곱이 항상 붙어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얘가 다시 x로 돌아오는 순간에 마지막에 우리는 얘를 정리를 해줄 건데 어떻게 해줄 거냐면 x제곱을요 하나씩 분배해 줄 겁니다. 그 말은 지금 뭐냐면 x제곱은 x가 두 개 붙어 있는 거잖아. 얘를 다른 말로 하면 x 곱하기 x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의 x를 여기다 한번, 이 하나의 x를 여기다 한번 분배해서 곱해줄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아, x의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2x x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3은 0 이런 식으로 된다 이거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해야 되는 건 뭐? x에 대해서 인수분해가 가능하다면 인수분해를 해줘라. x에 대해서 인수분해를 해주세요 라고 해주는 거죠. 그럼 여기 인수분해 되는 게 누가 있나 봤더니 얘가 될 것 같아. 얘는 어떻게 돼? x 마이너스 1의 제곱에 마이너스 여기 잘못 썼네. 여기 잘못 썼네. x 이렇게 3x 플러스 1은
0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x값은 여기서 x는 1 하나 나오고요. 여기서 뭐가 나오겠어? x는 2분의 3뿔막 루트 9의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겠죠. 됐니? 요게 대칭식입니다. 자, 대칭식 어떻게 한다고? x제곱으로 묶어낸 다음에 개수가 같은 것끼리 묶어내고요. 그랬을 때 x 플러스 x분의 1 또는 x 마이너스 x분의 1을 t로 치환하고 t에 대해서 인수분해를 한 뒤에 다시 t를 원래대로 돌려준 다음에 x를 하나씩 앞에 있는 x제곱을 하나씩 분배해줘서 마지막 x에 대한 인수분해를 해서 찾아내는 게 대칭식을 푸는 방법입니다. 알겠죠? 이해됐니? 요게 고차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요. 우리는 얘가 거의 몇 프로라고? 80%야. 왜? 보기차식과 대칭식은 특별한 모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보기차식과 대칭식은 특별한 모습을 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이 특별한 모습이 아니면 다 이 식으로 인수정리의 조리제법으로 풀어야 된다 이거야. 됐니? 그럼 인수정리의 조리제법을 풀어야 된다는 거는 결국에는요. 얘가 80%라는 건 너네가 문제를 딱 보자마자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보기차식과 대칭식인지 아닌지부터 파악을 하면 돼. 문제 딱 주어졌을 때 얘가 보기차식과 대칭식이 아닌지부터 파악을 하면 그게 아니면 다 이걸로 풀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복잡한 이 3차 방정식에 대해서 어떻게 푸는지를 배웠다면 우리가 이제 2차 방정식에서도요 이 내용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우리가 다음에 지금 이제 배울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야.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도요 어떤 2차 방정식의 근과 이 2차 방정식의 개수와의 특별한 관계가 있음을 배웠는데 그게 이제 2차 방정식에서의 근과 개수와의 관계였죠. 예를 들면 뭐 했던 내용이지만 한번 또 짚고 넘어가면요 뭐 이런 내용이었죠. 자 봅시다. 자 이런 내용이었어. 잘 봐. 어떤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어떤 2차 방정식이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고 a는 0이 아닐 때 이런 2차 방정식이 있고 이때 이 2차 방정식의 근을 x는 알파 또는 x는 베타라고 했을 때 우리는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쓸 수 있었다는 거야. a에 x-알파, x-베타로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형태로 만들어주면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야. 왜? 얘네들이 결국엔 근이라는 건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됐을 거라는 거니까. 그럼 내가 이걸 좀 전개를 해주면요. a에 x제곱에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는 0이 되면서 이 a를 또 뿌려주면 ax의 제곱 마이너스 a에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a 알파 베타는 0입니다 라는 이런 형태가 된다 이거였죠. 그럼 이 형태와 결국엔 이 형태는 서로 어떻다는 거야? 얘랑 얘는 결국엔 어떻다? 똑같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쓸 수 있는 게 이거였죠. 아 그러면 b는 누구랑 같은 거냐면 마이너스 a의 알파 플러스 베타랑 같은 거구나 라고 쓸 수 있었다 이거죠. 그죠? 따라서 우리는 뭐라 쓸 수 있냐면 마이너스 a분의 b가 마이너스 a분의 b가 알파 플러스 베타구나 라는 식을 알아낼 수 있다고. 또 어떤 거 있어? c는요 a분의 알파 베타구나 라고 했어요. a 알파 베타. 따라서 우리는 a분의 c는 뭐라 쓸 수 있었냐면 알파 베타구나 라고 쓸 수 있다고. 근데 여기서 얘기가 말한 이 녀석은 뭐였어? 두 근들이었잖아. 그래서 우리 이거 한국말로 우리말로 좀 풀었으면 어떻게 된다고? 두 근의 합이라고 쓸 수 있었고 이 녀석은 두 근의 뭐라 쓸 수 있었죠? 곱이라고 쓸 수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2차 방정식에서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이런 식으로 쓴다라고 외워두기까지 했었어. 우리 문제를 좀 더 쉽게 풀기 위해서. 근데 이 3차 방정식에서도요 마찬가지입니다. 3차 방정식에서도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성립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잘 봐. ax 세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는 0이라는 이런 3차 방정식이고 이때 a는 0이 아닐 때 됐니? 그럼 이때 여기서 내가 x 즉 이 녀석의 근을요 알파 또는 x는 베타 또는 x는 감마라고 해보면 감마라고 했을 때 됐니? 감마라고 했을 때 이 녀석의 식을 이런 식으로 바꿔볼 수 있다 이거야. 아 a에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라고 쓸 수 있다 이거야. 그게 0이다 이거지. 자 그럼 내가 이 식을 또 전개를 해보고 싶은데요. 내가 얘기해주고 싶은 이것도 있어. 이거 곱셈 공식입니다. 곱셈 공식인데요. 내가 이 얘기를 잘 안 하긴 했는데 이제 여기서 써먹기 때문에 곱셈 공식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좀 잘 외워주면 좋아. 어차피 이 식은 이 곱셈 공식에 의해서 전개가 되는 거거든.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아, x-a, x-b, x-c 이런 형태의 곱셈 공식은 어떻게 되냐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b 플러스 c x의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c 플러스 cax 마지막 마이너스 abc 요런 형태로 곱셈 공식의 전개가 됩니다. 무슨 말이 되니? 그럼 따라서 내가 여기 x 알파, 알파 베타 감마라고 쓴 요 식도요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따라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a에 x의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x 제곱 플러스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리고 x 마지막 뭐야?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됐어? 됐니? 는 0 이렇게 됐어? 그러고 나서 내가 마지막으로 뭐 해줄 거냐면 이 a를 다시 또 뿌려줄 겁니다. 그럼 a를 다시 또 뿌려주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아 a에 x의 세제곱 마이너스 a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x의 제곱 플러스 a에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 됐어? 그리고 마지막 a 알파 베타 감마 이런 형태가 완성이 되는 거지. 그러면 결국엔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랑 어떻다는 거야? 얘랑 같다는 겁니다. 얘랑 같다는 거야. 그럼 결국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어? 그럼 마지막으로 쓸 수 있는 거 이거야. 아 그러면 b라는 녀석은요 마이너스 a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구나 라고 쓸 수 있다 이거죠. 또 c라는 녀석은요 a에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구나 라고 쓸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d라는 녀석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마이너스 a에 알파 베타 감마라고 쓸 수 있었다 이거야. 그럼 따라서 얘를 바꿨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아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녀석은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구나 라고 쓸 수 있다 이거야. 또 a분의 c라는 녀석은 뭐라 쓸 수 있냐면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라고 쓸 수 있다는 거야. 됐니? 그 다음 a분의 d라는 녀석은요 마이너스 a분의 d라는 녀석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라고 쓸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고 봤더니 이게 뭐냐면 결국에 얘가 뭐야? 결국에 세근의 합이었다는 거죠. 얘는 뭐야? 두 근의 곱의 합이다 이거죠. 그리고 마지막 얘는 뭐야 결국에? 세 근의 곱이다 이거죠. 마이너스 a분의 b가 세 근의 합이었고 a분의 c가 두 근의 곱의 합이었고 마이너스 a분의 d가 세 근의 곱이었다 라는 것이 알게 된 거죠.
됐니? 요게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입니다. 무슨 말인지 됐니? 그럼 잘 봐. 그럼 우리 2차 방정식에서도요. 2차 방정식에서도 어떤 식의 근과 최고차항의 계수를 알면 우리는 그 2차 방정식을 구해낼 수 있었어. 예를 들면 얘를 통해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알아낸 것처럼 이번에는 근을 알고 계수를 알면 이 식을 유추해낼 수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었다고. 그럼 당연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말이야? 이런 거. 잘 봐. x 세제곱의 개수가 1이래. 근데 세 근이 알파, 베타, 감마래. 그럼 우리 이렇게 쓸 수 있다고. 그럼 1에 세근이 마이너스 x 알파, 마이너스 x 베타, x 감마는 0이다 라고 쓸 수 있었다고. 그럼 얘를 전개하면 어떻게 되냐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x 제곱 플러스 알파 베타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 x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는 0이다 라고 쓸 수 있었다. 그 말은 즉 뭐냐면 이때 최고차항이 얼마였어? 1이었잖아. 그래서 얘를 곱해주면 그럼 얘는 의미가 없지. 그 말은 즉 뭐냐면 우리가 어떤 x 세제곱 즉 어떤 3차 방정식의 최고차항의 개수를 알고 그 녀석의 근을 안다면 우리는 이 3차 방정식을 찾을 수 있다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x 세제곱 마이너스 2 근이 아니라 몇 근? 세 근의 합 x 제곱 플러스 2 근의 곱의 합 x 마이너스 뭐? 세 근의 곱이라고 식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됐니? 여기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는 내용 끝입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자, 이거. 자, 다음 3차 방정식의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건 알파, 베타, 감마와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 그리고 알파, 베타, 감마의 값을 구해달래. 이런 거야. 아까 말했잖아. 우리 그럼 이 녀석의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으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b예요 라고 할 수 있었고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는 a분의 c라고 할 수 있었고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d라고 할 수 있었다고. 따라서 얘를 뭐라 쓸 수 있었냐면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2라고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1분의 마이너스 2 앞에 마이너스도 붙어 있겠죠. 따라서 얼마? 2 얘는 얼마야? 1분의 4 얘는 얼마야?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7 이런 식으로 찾아낼 수 있었다 이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럼 밑에도 한번 가보면 이런 거죠. 밑에 한번 가봅시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b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분의 3 따라서 마이너스 3 1분의 5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d이기 때문에 1분의 마이너스 얼마? 1 이런 식으로 가능한 거죠. 됐니? 자, 그럼 이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개수를 알고 알파 플러스 베타와 베타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 베타 감마 이걸 알면 우리가 보통 이걸 찾는 문제는 안 나온다고. 예를 들면 이런 거 찾는 거 나와 얘들아. 이런 거 그러니까 이렇게 변형시키는 거 우리 다 알잖아. 우리 곱셈 공식의 변형에서 다 알았던 내용이잖아. 그래서 얘를 어떻게 풀어줘야 되냐면 얘를 변형시켜야죠. 어떻게?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제곱에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라고 써줘야 되는 거죠. 왜? 우리는 얘를 찾을 수 있고 얘를 찾아낼 수 있으니까. 따라서 뭐 얘가 만약에 뭐 얘가 4고 얘가 뭐 5면요? 뭐라 써야 돼? 16 마이너스 10은 6이에요. 따라서 우리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플러스 감마 제곱을 6이라고 할 수 있다 이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야. 얘를 풀어주면 일단 뭐부터 해줘야죠?
통분 먼저 해줘야겠죠? 그럼 통분해줘야지. 뭘로 통분해줘야 돼? 알파, 베타, 감마로 통분해줘야죠. 그러면서 위에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이렇게 들어가야죠. 통분하는 거 알죠? 그죠? 무슨 말이 됐지? 얘는 뭐가 필요해? 얘는 알파 플러스 감마가 되기 위해서 감마가 필요하고, 얘는 알파가 필요할 거고, 얘는 베타가 필요했겠죠. 이런 식으로. 됐니? 이거 계산할 수 있잖아. 요렇게 푸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또 이번엔 아까 만들어내는 거 해봤잖아. 그죠? 자, 만들어내는 거 해봤잖아. 자, 이 문제는 뭐냐면, 자, 최고 차항의 개수, 즉 x 세제곱의 개수가 1이고요. 그때 세근이 이거래. x 세제곱의 개수가 1일 때 세근이 이렇게 된대. 그럼 우리 어떻게 쓸 수 있다고? 아, 1은 바깥에 이렇게 빠져 있고, x 세제곱에 마이너스 뭐 들어와야 된다고? 마이너스 뭐? 세근의 합 얼마입니까? 세근의 합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8 이렇게 들어왔어야겠지. 플러스 세근의 뭐? 두근의 곱의 합 얼마? 두근의 곱의 합 21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6x. 마지막 세근의 곱이 들어와야겠죠? 얼마야? 42.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 x의 세제곱 플러스 8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42는 0이다 라는 이런 형태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되죠? 우리 계속 우리는 외워야 되는 게 뭐야? 당연히 얘도 외워줘야 되는 거고요. 당연히 얘도 외워줘야 돼. 우리 문제를 빨리 풀고 쉽게 풀기 위해서는요, 외우라는 건 무조건 외워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요거 켤레근에 대한 내용인데요, 얘들아. 얘들아, 이 얘기를 한번 해주고 싶은데 뭐냐면, 얘들아, 2차 방정식에서는 해가 몇 개죠? 2개입니다. x값 2개예요. 1차 방정식에서는 해가 하나였죠? 2차 방정식에서는 해가 2개야. 나올 수 있는 건 서로 다른 두 실근, 서로 같은 두 실근, 그리고 서로 다른 두 허근, 2개야. 그럼 3차 방정식에서는 몇 개일까? 그렇죠. 3개입니다. 3개예요. 4차 방정식은 4개입니다. 그럼 이 3차 방정식이 나올 수 있는 근이 뭐냐면 이런 거야. 세 실근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세 중근이 나올 수도 있고요. 2개의 중근에서 2개의 중근 나올 수도 있고요. 하나의 실근이 나올 수도 있어. 무슨 말인지 되니? 가능하죠? 그죠? 무슨 말인지 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어떤 게 있냐면 하나의 실근과 두 허근이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의 실근과 두 허근이 만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런 식으로 경우가 가능해. 이런 경우가 가능해. 왜? 어떤 경우냐면 얘는요, 그냥 진짜 이런 경우죠. 딱 3개의 실근으로 인수분해가 딱 될 때. 또는 얘는요, x-알파의 세제곱은 0일 때. 또는 얘는요, x-알파의 제곱에 x-베타일 때. 그죠? 그 다음 얘는 무슨 말이냐면 x-알파의 하나의 실근이 나오고 여기서 나오는 요 2차에서 여기서 실근 2개가 나온다는 거죠. 됐니? 자, 그럼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이거야. 그럼 여기서 분명 실근이 2개 나오는 건데 우리 2차 방정식이 할 때도요, 켤레근에 대해서 배웠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2차 방정식 할 때 켤레근 배운 게 무슨 말이냐? 우리 어차피 어떤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요 2차 방정식을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풀면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어차피 하나가 플러스면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켤레근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 거였어? 1 플러스 루트 2,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2면 다른 한 근은 어차피 뿔마 루트 2였기 때문에 다른 한 근은 이렇게 유추해낼 수 있었다라는 거야. 또는 한 근이 마이너스 1 플러스 2i였다면, 허수였다면 다른 한 근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i라고 쓸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거 둘은 뭐라서? 켤레라서. 켤레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됐니? 요게 켤레였죠. 그죠? 그래서 켤레는 뭐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너네가 유추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도 알아줘야 된다는 거죠. 됐니?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새로운 어떤 기호에 대해서 좀 배울 거거든요. 근데 이거 기호긴 한데요. 그냥 편하게 쓰기 위한 기호야. 뭔 말이냐면 이런 거야. 우리가 어떤 x세제곱은 1이라는 이런 형태가 있는데 이런 방정식이 있어. 그럼 너네 이거 풀려면 어떻게 풀 거냐면요. 방정식 풀어내니까 x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에요 라고 썼겠고요. 그래서 얘는 x 마이너스 1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라고 인수분해를 했겠죠. 그죠?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건 여기서 뭐가 나왔어? x는 1이라는 실근이 나오고 여기서는 뭐가 나오냐면 x는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곱셈 근해 공식 써야겠죠. 따라서 2분의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라는 게 나오거든. 따라서 허근이 나와버리니까 어떻게 되냐면 x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가 아니라 플러스 루트 3i 하나 또는 x는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 하나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 이거죠. 됐니? 그럼 얘네 둘은 다 뭐야? 이거 둘은 다 허근이잖아요. 허근. 그죠? 그래서 난 이 허근들의 어떤 성질에 대해서 보고 싶어서 얘네들을 막 가지고 놀고 싶은 건데 수가 너무 크잖아. 그죠? 수가 너무 복잡하잖아. 그래서 우리 이거를 줄여서 하나의 W라고 쓴 거야. 그래서 우리 이걸 뭐라 부를 거냐면 오메가라고 부를 겁니다. 오메가. 됐니? 오메가라고 부를 거야. 그럼 잘 봐. 그럼 이 녀석을 이 녀석으로 줄여서 부르기로 말한 거잖아. 무슨 말인지 되니? 우리는 요 하나의 허근을 요 W라고 오메가라고 줄여서 부르기로 한 건데 그럼 이 녀석의 짝꿍인 얘는 뭐라 불러야 될까? 이 녀석의 짝꿍, 즉 뭐가 달라진 거야? 부호만 달라진 거잖아. 그럼 얘네 둘은 근이긴 한데 무슨 근이야? 켤레근이죠. 따라서 얘네들은 켤레 관계이기 때문에 이 녀석을 뭐라 부를 수 있냐면 오메가 바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된 순간 내가 이 식을 오메가와 오메가 바라고 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이 오메가와 오메가 바, 즉 얘와 얘는 이 방정식의 근이죠. 따라서 이게 성립돼. W 세제곱은 1 또는 W 바의 세제곱은 1이라는 게 성립하는 겁니다. 왜? 어차피 얘네 둘도 이 식의 근이니까. 허근이긴 하지만 근이긴 하니까. 그지? 무슨 말인지 되니? 그런 다음에 또 어떤 것도 되냐면요. 잘 봐. 얘가 이 W와 W 바는 이 안에 있는 식의 근이기도 하지만 원래는 누구 근이냐면 이 식의 근이거든요. 그럼 따라서 이 식의 근이기 때문에 내가 얘를 여기다 집어 넣었을 때도 성립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뭐도 성립하냐면 W 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 그리고 오메가 바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바 플러스 1도 0 이것도 성립하는 겁니다. 그럼 잘 봐. 또 다른 게 있어요. 그럼 여기서 또 나올 수 있는 거. 이 녀석의 해가 오메가와 오메가 바잖아요. 그죠? 그럼 오메가 바와 오메가를 더하면 얼마가 나올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결국 이 말은 뭐야? 이 식에서의 두 근의 합이죠? 그럼 두 근의 합이 지금 얼마죠?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1. 그럼 두 곱해보기 되는 거죠? 두 근의 곱은 얼마인 거야? a분의 c. 이것도 성립하는 겁니다. 됐어? 그 다음 마지막 뭐도 성립하냐면 잘 봐. 내가 이번에 이 오메가를요 좀 제곱시켜봤어. 제곱을 시켜봤다. 그래서 이 오메가를 제곱시켰더니 오메가의 제곱은 얘를 제곱시키니까 얘를 제곱시켜버리니까 4분의 1 마이너스 2 루트 3i 플러스 3i의 제곱 이런 형태가 된 거야. 풀어주면요 4분의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2 루트 3i가 되어버리면서 약분되면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40. 약분되면 얼마가 되냐면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가 되어버리거든.
근데 그 말은 얘가 누구야? 얘가 결국엔 요거 아니겠어? 오메가 바와 똑같다는 거죠. 아, 그럼 결국엔 이거네. 아, 이것도 있네. 오메가의 제곱은 오메가 바와 어떻다? 같다. 그 다음 마지막 내가 뭘 해볼 거냐면 지금 얘 보이니 얘? 요거 보여? 여기서 논외 번외로 잘 봐.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를 했더니 1이 나왔어. 그러면 오메가 바는 오메가 분의 1 아니겠어 얘들아? 무슨 말이 되니? 오메가 바는 오메가 분의 1. 그래서 나 이거 어떻게 쓰는 거야? 결국에 그럼 오메가 바는 오메가 분의 1이랑 같은 거니 이렇게 써도 되는 거 아니야? 따라서 오메가 제곱과 오메가 분의 1도 어떻다는 거야? 같다 이거야. 됐니? 너네가 그럼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딱 중요한 거 있어. 얘 진짜 중요합니다. 당연히 얘도 중요하고요. 너네가 딱 기억해야 되는 건 이거 두 개가 제일 중요해. 그리고 어떤 것도 중요하냐면 이것까지도 중요합니다. 왜? 얘를 우리 이제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어야 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아, 오메가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여기 써볼게.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잖아? 그럼 내가 여기다 양변을 다 오메가로 나누면 오메가 플러스 1 플러스 오메가 분의 1도 성립이 하는 거야. 그럼 결국에는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분의 1은 마이너스 1이라는 게 나오거든. 뭐야? 다시.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분의 1은 마이너스 1이라는 것도 나오거든. 그죠? 이런 식의 자유자재로 바꿀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얘가 중요하다. 얘가. 됐니? 무슨 말인지? 그럼 당연히 뭐도 있냐면 x 세제곱은 1이 있으면 뭐도 있냐면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도 있거든. 그럼 똑같이 해도 x 세제곱 플러스 1은 0이 되면서 얘를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1에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거든. 따라서 여기서는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실근이 나오고 여기서는 x는 2분의 1 플러스 루트 1 마이너스 4 이런 형태가 나오거든요. 됐니? 그래서 따라서 x 값이 뭐가 나오냐면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 또는 x는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i 이렇게 나오거든. 여기도 마찬가지야. 내가 얘를 하나에 오메가라고 두는 거야. 허근이라서. 얘를 하나에 그럼 뭐라고 둘 수 있는 거면 오메가 바라고 둘 수 있거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그럼 결국에 쓸 수 있는 건 오메가 세제곱이 얼마예요 하면 마이너스 1이거든. 오메가 바의 세제곱은 얼마예요 하면 마이너스 1이거든. 그리고 원래 얘네는 이 안에 있는 식이라서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 오메가 바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바 플러스 1도 0. 됐니? 그러면서 얘는요, 오메가와 오메가 바는 이 식의 해기 때문에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는 얼마냐면 1. 두근의 합이죠. 그러면서 두근의 곱인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는 얼마다? 1이다. 그리고 나서 또 얘를 뭐 해줄 거냐면 제곱도 한번 해봐야겠죠? 오메가의 제곱을 했더니 얼마가 나오냐면 4분의 1 플러스 2 루트 3 i의 플러스 3i의 제곱 따라서 4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2 루트 3 i가 되고요. 약분하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 i가 되거든요. 자, 얘는 누구랑 같냐라고 했을 때 누구랑 같은 게 있나 없나? 없죠. 딱 보이진 않아. 다만 내가 여기다 마이너스를 곱해준다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가 되면서 결국엔 얘랑 똑같아지죠. 따라서 결국엔 누구랑 같냐면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 바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쓸 수 있는 게 오메가의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바와 같구나. 그리고 마지막 내가 하나 더 해주고 싶은 거. 잘 봐. 그럼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가 1이었으면 오메가 바는 오메가 분의 1이네요 라고 성립되고요. 그럼 내가 마이너스 오메가 바는 마이너스 오메가 바분의 1이 되죠. 오메가 분의 1. 따라서 여기다 뭐가 더 성립되냐면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도 되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이 녀석과 이 녀석과 이 녀석입니다. 됐니? 무조건 다 외워줘야 돼.
너네 빨리 풀기, 쉽게 풀기 위해서 외워줘야 되는 문제들입니다. 알겠죠? 외워줘야 돼. 알겠니? 자, 그럼 예를 들어볼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런 거. 이번에 자, 이런 거. 자, x 세제곱에 마이너스 1이래. 그럼 이런 거 두 개. 자, x 세제곱이 아이고, x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래. 그럼 너희가 바로 쓸 수 있는 건 뭐냐면 w 오메가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구나 라는 것도 알아내야 되는 거야. 그죠? 그럼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얘가 이거면 뭐도 성립되냐면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구나도 성립이 돼야 된다는 거 알아둬야 되는 거야. 되니? 그럼 여기서 쓸 수 있는 거야. 얘네를 좀 바꿔보자는 거지.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어. 오메가의 5제곱은 오메가 세제곱 곱하기 오메가 제곱이거든. 마이너스 오메가 4제곱은 오메가 세제곱 곱하기 오메가거든. 얘는 그냥 플러스 오메가 세제곱. 근데 오메가 세제곱이 지금 얼마야? 마이너스 1이잖아. 딱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네.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마이너스 1 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럼 내가 여기서 마이너스를 다 묶어줘 버려.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근데 여기서 지금 알 수 있는 거 얘가 얼마입니까? 0이죠. 얘가 얼마라는 거야? 0이라는 거죠. 따라서 답은 얼마다? 0이다. 됐니? 무슨 말이 됐어? 자, 그 다음. 자, 그럼 여기까지 알았으면 뭐도 알아줘야 되냐면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반은 얼마다? 1이다. 얼마? 1이다. 자,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반은 얼마다? 1이다. 그리고 마지막 뭐도 알아야 돼? 오메가의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바고 그게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이다까지도 알아줘야죠. 되니? 그럼 여기로 와서 오메가의 제곱은 얼마라고? 마이너스 오메가라고. 그럼 마이너스 오메가 바분의 오메가 바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7.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알겠니?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봐야 되는 게 바로 이 연립 2차 방정식이라는 내용이거든요. 연립 2차 방정식이라는 내용인데 이거 뭐 별거 없습니다. 자, 잘 봐. 우리가 여태껏 해왔던 거는 뭐냐면 연립 1차 방정식이거든요. 연립 1차 방정식. 그래서 연립 1차 방정식에는요. 연립 1차 방정식에는 어떤 형태냐면 1차랑 1차가 만나서 이렇게 공통적인 해를 찾아주는 거였어. 그래서 얘를 푸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가감법과 뭐가 있죠? 대입법이 있어요. 우리가 1차 방정식 푸는 데는 가감법과 대입법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연립 1차 방정식을 푸는 데는 이렇게 가감법과 대입법을 사용할 수 있었다 이거야. 그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배울 연립 2차 방정식에 대해서는 어떤 걸 연립 2차 방정식이라고 하냐면 어떤 걸 연립 2차 방정식이라고 하냐면 일단 요런 형태. 첫 번째 1차와 2차 하나만 이렇게 들어가 있어도 얘는 연립 2차 방정식입니다. 1차와 2차 하나만 들어가 있어도 이게 연립 2차 방정식입니다. 됐니? 그 다음 또 어떤 것도 있냐면 당연히 2차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도 연립 2차 방정식입니다. 그럼 어떻게 푸냐면요. 1차와 2차가 있을 때는 어떻게 푸냐면 대입법을 이용할 겁니다. 대입법을 이용할 거야. 어떻게 대입을 하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예를 들면 x-y는 2라는 이 식이 있고요. 밑에는요. x제곱 플러스 4xy 마이너스 y의 제곱은 5라는 이런 두 개의 식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1차 식을요. 1차 방정식을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를 할 거야. 예를 들면 x는 2-가 아니라 2 플러스 y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우린 얘를요. 대입시킬 겁니다. 어디로 대입시킬 거냐면 요 아래에 있는 식으로. 따라서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럼 x자리에 2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4의 2 플러스 y의 y 마이너스 y의 제곱은 5. 이렇게 되면 밑에 있는 식이 무슨 문자에 대해서 정리돼? y라는 문자에 대해서 정리가 되잖아. 그럼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가 가능하니까
y의 값을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정리를 해주면 y의 제곱 플러스 4y 플러스 4 다음에 4y니까 플러스 8y 플러스 4y의 제곱 마이너스 y 제곱은 5예요. 그래서 y제곱 날라가고요. 남은 애들끼리 계산 좀 해주면 4y의 제곱 플러스 12y 얘로 넘기면 얼마야?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겠네. 되니? 무슨 말 됐어?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는 좀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쌤이 좀 건드려 볼게. 어떻게 건드려 볼 거냐면 이런 식으로 건드려 볼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온 게 뭐다라고 하면요. 뭐 이런 식으로 건드려 볼게. 좀 깔끔하게 나올 수 있는 걸로 이런 식으로 건드려 볼게. 됐어? 그럼 얘를 인수분해가 y 플러스 2랑 y 플러스 1은 0입니다 라고 되잖아. 따라서 y 값이 얼마나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2 또는 y는 마이너스 1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그 식을 또 어디다 넣어야 되냐면 이거를 여기다 넣었을 때 나오는 x 값이 존재할 거야. 즉 y가 마이너스 2면 x는 0 y가 마이너스 1이면 x는 1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무슨 말이 되니? 요게 1차와 2차에 연립됐을 때 푸는 방법입니다. 그럼 두 번째, 이번에 2차랑 2차가 이렇게 연립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인수분해가 될 때가 있고요. 두 번째, 인수분해가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인수분해 될 때가 90%입니다. 문제에 의해서 인수분해 될 때가 90%야. 그럼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요, 식을 인수분해 한 다음에 결국에 인수분해 후 대입해주면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잘 봐. 요런 2차로 갑시다. 요런 거. 자, 이 연립방 정식을 풀래. 자,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인수분해를 시켜주는 거야. 인수분해 되는 식을. 그럼 인수분해 되는 식이 누구인가 봤더니 얘가 될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한 거냐면 x로 묶어버렸어. 그래서 이렇게 되네. x 플러스 2y는 0이라는 요식이 되어버렸죠. 그럼 인수분해를 했으니 그 인수분해 된 값으로 우리는 대입을 하는 거. 어떻게? 여긴 x가 얼마야? 0이죠. 여긴 x가 얼마 나와야 돼? 마이너스 2y가 되거든. 그래서 우리 이걸 어디다 넣어버릴 거냐면 여기다 한번 넣어보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0 플러스 2y의 제곱이 마이너스 12는 0이고요. 따라서 2y의 제곱이 12니까 y의 제곱은 6이고요. y는 뿔마 6입니다. 뿔마 루트 6입니다 라까지 나온 거야. 근데 그래봤자 어차피 x는 얼마라서? 0이거든. x가 0일 때 y는 플러스 루트 6, x가 0일 때 y는 마이너스 루트 6. 두 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 x가 마이너스 2y라면 넣어보면 되지. 그럼 4y의 제곱은 플러스 2y의 제곱 마이너스 12는 0이라서 6y의 제곱은 12가 되고 y의 제곱은 2가 되면서 y는 뿔마 루트 2가 되겠죠. y가 플러스 루트 2, 즉 따로따로 쓰면 y가 루트 2라면 x는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2 루트 2가 되고 y가 마이너스 루트 2라면 x는 플러스 루트 2가 되겠죠. 플러스 2 루트 2가 되겠죠. 되니? 요게 인수분해가 될 때, 인수분해 후 대입법을 이용하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그럼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될 때도 존재하긴 하거든요. 물론 어려운 문제에서는요, 인수분해가 안 될 때도 존재해.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첫 번째, 일단 맨 첫 번째, 상수항을 소거시켜야 되는 거야. 상수항을 소거시켜야 돼. 맨 첫 번째. 상수항을 소거시켜서 예를 들면 여기 막 이게 2랑 5잖아. 그럼 여기서 이 상수항을 소거시키려면 얘네들을 똑같게 만들어줘야 돼. 됐니? 그리고 나서 뭐 해주냐면 여기서 끝났으면 좋아. 여기서 끝나면 다시 또 뭘 쓰게 되냐면 결국에는 대입법 쓰게 돼. 상수항 소거시키면 결국에 대입법 쓰게 돼. 또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가 되면서 대입법을 쓰게 된다고. 근데 가끔 되면 또 상수항을 소거시켜도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그 경우엔 또 뭐 더해주냐면 이번에는 xy 그리고 뭐 x제곱 y제곱 이런 거 이것도 소거시켜줘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끝나면 결국엔 뭐야?
대입법을 쓸 수밖에 없어. 그리고 보통 문제에서는요, 이거 잘 안 주긴 해요. 이 문제가 거의 90%입니다. 근데 나올 수도 있다. 그럼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성수형 소거시키고 대입법 셉니다. xy 또는 x제곱, y제곱을 소거시킨다. 그리고 대입법을 쓴다. 됐니? 무슨 말인지.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런 게 있는데 대칭 열림 방정식이라고 있거든요. 이런 거야. 예를 들면 x 플러스 y가 5고요. xy가 6이라는 요런 방정식이 있거든. 근데 여기서 얘가 몇 차시면 1차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얘는 몇 차야? 2차거든. 2차 방정식입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푸는 거냐면 잘 들어봐. 내가 얘를 조금만 바꿔서 이렇게 풀어봐도 되는 거 아니겠니? 내가 xy가 아니라 알파 플러스 베타를 5라고 쓰고 알파 베타를 6이라고 하는 거야. 됐어? 그럼 내가 여기서 쓸 수 있는 건 여기서 만약에 내가 새롭게 하나를 뭘 만들어낼 건데 내가 어떤 t에 대한 2차 방정식에 해가 알파 또는 베타라면 식을 하나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t제곱에 마이너스 5t 플러스 6은 0이라고 나타낼 수 있다 이거지. 무슨 말인지 되니? 무슨 말인지 돼? 그럼 여기서 나타낼 수 있다는 게 뭐냐면 이런 거야. 그럼 결국에 여기서 나타낼 수 있는 건 여기서 나오는 이 t의 값이 하나는 2 또는 하나는 3이 나온다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럼 거기서 그 알파랑 베타가 각각 얼마라는 거야? 이런 거 아닐까? 그럼 알파가 2면 베타는 얼마예요? 3이고 미안. 여기서 나오는 t 값이 각각 얼마가 되는 거냐면 2 또는 3이 된다는 거 아니야? 그죠? 2 또는 3이 된다는 거잖아. 그럼 여기 만약에 t가 하나가 2면 다른 하나의 t는 얼마가 돼야겠어? 예를 들면 얘가 만약에 알파면 얘는 얼마가 돼야 돼? 베타는 얼마야 돼? 무슨 말인지 알나? 얘가 알파면 베타는 얼마야 돼? 바꿔주면 얘를 좀 바꿨으면 이렇게 써야겠네.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은 0이다 라고 바꿔줘.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쓰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하면 얘를 바꿔주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그럼 결국에 x는 2 또는 x는 3이라는 게 나오구나. 그에 따른 y값은 얼마야? y는 3 또는 y는 2가 나와야 되거든. 그래서 이 식을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지금 이 x랑 이 x랑 y랑 서로 어때? 둘은 다른 해지만 대칭이죠? 이런 거 우리 대칭 연립이라고 하거든요. 특징은 뭐야? 해가 대칭적으로 나온다는 거. 그죠? 그리고 풀 때 어떻게 푸는 거냐면 2차 방정식의 해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 무슨 말이 되니? 그래서 2차 방정식으로 풀어줘야 돼. 그래서 문제를 보면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됐어?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보면 이렇게 풀어야 된다는 거야. 얘는 대칭 방정식이구나. 대칭 연립 방정식이구나 라고 하면서 어떻게 풀 수 있냐면 두 근의 이 녀석은 하나하나의 근으로 보면 두 근의 합이 이고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8인 x가 생겼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럼 이런 식으로 썼을 때 x 값은 x 마이너스 4랑 x 플러스 2는 0이라서 x는 4 또는 x는 마이너스 2가 된다 이거죠. 그럼 그거에 따른 y 값은 얼마냐면 마이너스 2 또는 y는 얼마다? 4가 되면서 이 녀석의 두 개의 식은 항상 뭐가 된다고? 대칭이 된다 라는 겁니다. 이게 대칭식입니다. 알겠니? 자, 4차 방정식의 x 4제곱 마이너스 81은 0의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고 두 허근을 감마 델타라고 했을 때 알파 베타 빼기 감마 델타의 값을 구해달라라고 하네요. 그럼 제 식을요 좀 이렇게 바꿔볼 수 있지 않을까? x 4제곱 마이너스 81은 0을 얘를 좀 바꿔주면 x 4제곱 마이너스 3의 4제곱은 0이다 라고 쓸 수 있겠죠? 81은 3의 4제곱이니까. 그럼 얘를 좀 바꿔주면 x의 제곱의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의 전체의 제곱은 0이다 라는 형태가 되면 얘네들은 무슨 형태죠? 제곱 빼기 제곱 형태니까 무슨 형태? 합차 형태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앞에 거 한 번 더하고 뒤에 거 한 번 뺑 합차 형태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얘는 합차가 한 번 더 될 수 있으니 뭐라 쓸 수 있냐면 x 플러스 3에 x 마이너스 3은 0이고 x 제곱 플러스 9는 더 이상 인수분해가 되지 않겠죠? 그럼 여기서 실근 지금 몇 개 나오는 거야? x는 3 또는 x는 마이너스 3 두 개 나온 거고 여기서 몇 개 나오겠어? 허근 2개 이렇게 나와줘야겠죠? 그럼 여기서 그럼 여기 쓸 수 있는 거 그럼 여기서 실근 2개랑 허근 2개 나왔으니까 얘는 더 이상 필요 없다 이거야. 왜? 어차피 여기서 실근 2개 나오는 거 알고 어차피 여기서 실근 2개 나오는 거 알고 여기서 허근 2개 나오는 거 아니까 어차피 허근 2개의 곱 알파와 델타의 곱을 원하니까 곱자리 얼마야? 9겠죠. 실근 2개의 곱이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9겠죠. 따라서 어떻게 원하면 얘가 알파 베타고 얘가 델타 감마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죠? 따라서 얼마야? 마이너스 9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 18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자, 다음 방정식의 근이 아닌 걸 물어보고 있네. 자, 우리가 원래 기본적으로 인수분해를 하기 위해서는 뭐 해줘야 되냐면 공통인 걸 이렇게 공통적인 게 있으면 어떻게 해주기로 했죠? 공통적인 걸 뭘로 치환해? 하나의 문자로 치환시키면서 문제를 풀기로 했죠.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죠. a의 제곱 플러스 10a 플러스 24는 0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여기서 얘를 인수분해 하면요 a 플러스 4와 a 플러스 6은 0의 형태로 바꿔줄 수 있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 a를 원래대로 돌려줘야겠죠.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 이런 형태로 바뀔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서 뭐해? 이제 마지막으로 얘가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서 되면 인수분해 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럼 인수분해 하면 어떻게 되죠? x 마이너스 4에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에 x 마이너스 2는 0 따라서 x 값은 뭐가 하냐면 1, 2, 3, 4 따라서 x 값이 안 되는 누구밖에 없다? 5밖에 없다. 다음. 자, 요 방정식의 모든 실근의 곱을 구하라고 하는데요. 자, 이 방정식의 지금 형태가 뭐로 보이죠? 짝수 착수밖에 없으니까 얘는 지금 보기차식 형태죠. 그럼 보기차식 어떻게 풀어야죠? 일단 첫 번째 x제곱을 뭐로 치환합니까? t로 치환해야겠죠? 그죠? x제곱을 t로 치환하면 t의 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48은 0. 그러면서 t에 대해 인수분해를 시작해야겠죠. 그래서 t 플러스 8에 t 마이너스 6은 0. 따라서 t는 마이너스 8 또는 t는 6 형태가 되겠죠. 그죠? 다시 돌려줘 볼까? 다시 돌려주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x의 제곱 플러스 8 x의 제곱 마이너스 6은 0. 자, 그럼 여기서 모든 실근의 곱을 원한다 했잖아 얘들아. 모든 실근의 곱. 근데 잘 봐. 그럼 얘는요 판별식을 쓰면 d는 0 마이너스 64 아니야? 그지? 그럼 얘는 0은 d는 0보다 작으니까 얘는 뭐가 나와? 2? 허근이 나오고 얘는요 d는 0 플러스 24라서 d는 0보다 어때? 크죠? 여기서 뭐가 나오는 거야? 2 실근이 나와버리죠? 그죠? 그럼 따라서 두 실근의 곱이니까 모든 실근이니까 얘는 허근이 나와서 여기는 안 되고요. 실근의 곱이니까 결국엔 여기서 두 실근이 나오니까 두 실근의 곱은 얼마가 되겠어? 마이너스 6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이 방정식의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해달라고 하는데요. 잘 봐요. 자, 얘 가운데를 기준으로 양옆의 개수들이 서로 어때? 대칭을 이루고 있죠? 이거 뭐야? 대칭식이죠. 어떻게 해주기로 했죠? 첫 번째. 대칭식 첫 번째. x제곱으로 묶어내자 이랬죠? x제곱으로 묶어내버리자 그랬죠? 이해됐니? 기억하고 있어야 돼. 자, 그 다음 뭐 해줘야 돼? 개수가 같은 애들끼리 묶어주기로 했죠? 그래서 개수가 같은 애들끼리 묶어주면
x의 제곱 플러스 x 제곱분의 1 마이너스 4로 묶어서 x 플러스 x분의 1 그다음 뭐?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 다음 뭐 해주기로 했어? x 플러스 x분의 1을 뭐로 치환해? t로 치환하기로 했죠? 그럼 여기서 될 수 있는 건 x의 제곱에 얘는 t제곱 마이너스 2라고 했죠? 그죠?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4t 될 수 있는 거고 플러스 2는 0입니다. 이렇게 되지. 그럼 따라서 얘를 좀 정리해주면 x의 제곱에 t 제곱에 마이너스 4t 이런 식으로 되면서 마지막으로 t에 대해서 뭘 해줘야 돼? 인수분해를 한번 해줘야겠죠? t에 대해서. 그래서 t에 대해서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 x 제곱에 t에 t 마이너스 4는 0 이런 형태가 된다 했다. 그럼 마지막으로 뭐 해줘야 되지? t를 다시 돌려주자 했죠? 원래 식으로. 그럼 이렇게 되면 x 제곱에 x 플러스 x분의 1에 x 플러스 x분의 1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되는 거야. x 두 개라서 하나하나씩 옮겨주기로 했죠? 분배해주기로 했죠? 그럼 이렇게 되겠냐? x 제곱 플러스 1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은 0 이런 식으로 되겠다.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얘는요 판별식 d는 어떻게 되냐면 0 마이너스 4가 되면서 d가 0보다 작죠? 여기서 뭐 나와? 두 헉은 나와버리죠? 그죠?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로 판별식 d가 0보다 얘 판별식 d는 어떻게 되냐면 16 마이너스 4라서 d는 0보다 크죠? 그럼 여기서 뭐 나와? 두 실근 나오겠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모든 실근의 합이니까 실근은 여기서밖에 안 나오겠지. 그럼 이 식에서 실근 두 개의 합이면 얼마입니까? 두 실근의 합은 4가 되겠죠. 다음은 자 3차 방정식의 한 근이 2일 때 상수 A 값과 나머지 두 근을 구하세요 라고 하네요. 라고 하네요. 자 그럼 결국에 이 3차 방정식의 한 근이 2라는 건 이미 이 3차 방정식 안에는 x값이 2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에는 이 2를 넣었을 때 성립을 해줘야 된다는 소리니까 대입을 하면 8은요 4a 더하기 2 더하기 2 마이너스 a는 0이 되어버리면서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3a는 3a 플러스 12는 0 따라서 3a는 마이너스 12 a가 얼마라는 거야? 마이너스 4라는 게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럼 내가 다시 한번 식을 쓰면 x 세제곱 마이너스 4x의 제곱 플러스 x a가 마이너스 4니까 b는 플러스 6은 0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런 다음에 이미 한 근이 2라는 소리는 분명히 저 3차 방정식 안에는 x 마이너스 2를 인수로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 인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린 그 녀석으로 뭘 할 거냐면 조립제법을 사용할 겁니다. 이렇게. 왜? 아까 말했잖아. 이 식이 0이 되는 x값을 찾아내서 그 식으로 조립제법을 사용하자. 그럼 이 식이 0이 되는 x값을 찾아낸 거잖아. 그럼 그 식으로 조립제법 써야지. 1,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은 0 나오겠죠. 따라서 인수분해가 되면 이렇게 되겠네요. 아, x 마이너스 2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 이런 형태가 될 거고요. 얘는 뭐라 쓸 수 있냐면 x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은 0이다 라고 쓸 수 있겠죠. 따라서 나머지 두 분은 x는 3 또는 x는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쓸 수 있다는 거죠. 다음 자, 3차 방정식 요 근이 모두 실수가 돼야 된대. 자, 그럼 내가 이 근이 실수인지 아닌지 알아보기 위해서 얘를 인수분해를 먼저 해보고 싶은 건데요. 그럼 인수분해를 하고 싶은데 얘는 일단 대칭식도 아니고 보기차식이 아니니까 인수 정리 후 조립제법을 좀 쓰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인수 정리를 좀 하고 싶어서 x에다 아무런 수를 넣어보는 거지. 그럼 따라서 x에다가 뭐 한 1을 한번 넣어본 거야. 그럼 x에다 1 한번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1 빼기 1 마이너스 k 플러스 k는 0이 되면서 아 0이 만족되는구나. 그럼 따라서 우린 이
이 1로 뭘 해야 돼? 조리제법 사용하면 되겠죠.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 조리제법 사용하면 1에 1, 1, 0, 0, 마이너스 k, 0. 아,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 그럼 따라서 얘를 바꿔 쓰면 이렇게 되겠네. 아, x 마이너스 1에 x 제곱 마이너스 k가 0이구나 라고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일단 여기서 뭐 나와? 여기서 x값은 1이야. 얘 실근이야, 허근이야? 실근이죠? 그럼 결국엔 모두 실수가 돼야 된다는 건 여기서도 뭐가 나와야 된다는 걸까? 여기서도 실근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실근이 나오려면 판별식 d가 0보다 커야 되겠죠? 그럼 판별식 d는요?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그게 4k 그리고 실근이 나와야 된다고 하니까 얘가 무조건 실근이 나오려면 무조건 큰 게 아니라 뭐도 돼? 같아도 되겠죠. 따라서 4k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따라서 k가 얼마여야 돼? 0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이걸 만족하는 k의 최소값은 0이겠죠. 다음.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의 길이가 16이고 세로의 길이가 14인 종이가 있는데 이 중에서 네 귀퉁이의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사각형을 각각 잘라서 얘를 부피를 그러니까 올려서 이렇게 세운 거죠. 그런데 부피가 240이래. 그러면 우리 이런 정육면체 부피를 어떻게 구하냐면요. 밑넓이 곱하기 높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얘를 올린다고 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가 되겠어? 높이가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즉 밑넓이를 구해주려면 요 길이와 요 길이를 알아야 되잖아.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야? x.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야? x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라 쓸 수 있냐면 14 빼기 2x. 마찬가지로 여기도 x를 뺀 요만큼의 길이는 16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우리는 이 정사각형을 잘라서 만들어낸 이 상자의 부피를 알 수 있다고. 어떻게?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까지 하면 이게 부피가 되는데 그 부피가 얼마래? 240이라는 거죠. 됐니?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볼 수 있냐면 일단은 이렇게 앞에는 얘 일단 2로 바깥으로 묶어내고 얘도 2로 바깥으로 묶어내면 앞에 분명히 이 두 개가 묶어서 4가 될 거고요. 곱하기 x까지 이렇게 있고 240이에요. 그럼 이 4를 날려버려야지. 60으로. 그럼 따라서 7-x에 8-x 곱하기 x가 60이 되었다는 건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이 전개해주면 56-15x 플러스 x 제곱에 전체의 x에 60이고요. 전개 또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x 세제곱 마이너스 15x의 제곱 플러스 56x 마이너스 60은 0입니다 라고 될 수 있는 거죠. 됐니? 자, 그럼 얘는 3차 방정식이잖아. 그리고 대칭식, 보기차식 아니죠? 그럼 인수 정리 후 조리집법 써야 돼요. 그럼 만약에 내가 x에다가 만약에 뭐 1 한번 넣어볼까? 1 마이너스 15 플러스 56 마이너스 60 돼? 안 돼? 안 되죠? 1은 탈락. x에다가 뭐 한번 넣어볼까? x에다가 뭐 2 한번 넣어볼까? 2 한번 넣으면 8에다가 마이너스 60에 플러스 112에 마이너스 60이라서 둘이 더하면 120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120 된다. 아, 그럼 얘로 인수분해 해야겠구나. 조립제법을. 그럼 1 마이너스 15 56 마이너스 60을 뭘로 조립제법 쓸 거냐면 2로 조립제법 써야죠. 그럼 어떻게 되면 1 2 마 13 마 26 30 60 되면서 0 되고요. 그럼 내가 인수분해 이렇게 써도 되겠네. 아, x-2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13x 플러스 30은 0입니다. 따라서 얘를 인수분해 또 쓰면 x-2에 x-3에 x-10은 0입니다. 따라서 이걸 만족하는 x값을 모두 구하려면 x는 2 또는 x는 3밖에 될 수 없는 거겠죠. 왜? x의 범위는 뭐를 넘어갈 수 없어? x의 범위는 7을 넘어갈 수 없겠죠? 그죠? 왜? 14-2x가 얘보다 클 수는 있어 없어? 없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이해될 겁니다. 따라서 2x가 14보다 클 수는 없으니까 x는 7보다 작아야겠죠? 그죠? 그래서 될 수 있는 건
그래서 10은 제외한 이 두 개가 맞겠죠. 다음. 자, 이 3차 방정식의 두 근을요 2-루트3과 b래. 자, 그럼 우리는요 어떤 하나의 근이 저런 식으로 2-루트3처럼 무리수와 유리수의 곱으로 이렇게 합으로 나타내는 경우에는 우린 바로 다른 한 근을 구할 수 있어. 왜? 혈내근으로 인해서. 따라서 얼마? 2 플러스 루트 3이라는 걸 알 수 있다고. 그죠? 그럼 따라서 우리는 세 근을 알 수 있는 거야. 그랬을 때 이 3차 방정식에 세 근의 합을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요 자리겠죠. 마이너스 세 근의 합을 뭐라고 쓸 수 있다고? 마이너스 a분의 b. 따라서 얼마야? 1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 세 근의 합을 알 수 있어. 얘네 둘이 더하면 얼마야? 4죠? 거기다 b까지 더했을 때 얘가 1이 나와야 된다는 소리죠. 따라서 4 플러스 b를 했을 때 1이 나와야 된다는 소리니까 b는 얼마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3. 그러면서 이번엔 뭐를 하냐면 a가 궁금한 거야. 그럼 이 a는 뭐냐면 세 근의 곱이거든. 세 근의 곱은 결국엔 식 쓰면 a 마이너스 a분의 d라서 얼마가 되냐면 얘가 마이너스 a가 되거든. 무슨 말인지 되니? 마이너스 a분의 d니까 여기로 따지면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얼마가 돼야 되냐면 얘네 둘이 곱하면 얼마야? 1이죠? 거기다 b까지죠? 그럼 얼마야? 얼마죠? 마이너스 3은 가 아니라 세근의 곱이 얼마죠? b는요? 마이너스 a가 같겠죠? 근데 b가 얼마였어? 마이너스 3이었죠. 따라서 a가 얼마야? 3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음. 자, x 세제곱은 1의 한 허근을 w 오메가라고 했을 때라고 하면 우린 저 근을 보자마자 바로 떠올려야 되는 게 뭐냐면 오메가 세제곱은 1이고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고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분의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반은 마이너스 1이고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반은 1이고 오메가의 제곱은 오메가 바와 같고 그건 또 오메가분의 1과 같다까지 다 떠올려줘야 돼. 그럼 이걸 알면 다 풀 수 있어. 얘 맞아 아니야? 맞죠? 얘 맞아 아니야? 맞죠? 얘 맞아 아니야? 맞죠? 얘 맞아 아니야? 맞겠죠? 그 다음 얘 맞아 아니야 하는 순간 우리 쓸 수 있는 거 뭐냐면 얘가 성립된다면 그러니까 얘가 성립된다면 얘도 성립된다고 배웠죠? 왜? 어차피 얘네 둘 다 이 식의 즉 x 세제곱은 1의 근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도 성립된다 그랬어? 그럼 내가 여기서 쓸 수 있는 건 뭐냐면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바와 같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오메가 제곱 오메가 바와 같다고 했으니까 얘를 바꿔주면 오메가 바 플러스 오메가 바의 제곱이 1이란 소리인데 일로 넘어와서 따지고 보면 얘를 여기다 넘겨보면 결국에 오메가 바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는 얼마라는 게 나와? 마이너스 1이라는 게 나오거든. 그럼 따라서 얘랑 다르죠? 틀렸습니다. 다음. 자, 이제 연립방정식이에요. 잘 봐. 자, 연립방정식인데 무슨 연립방정식이냐면 연립 2차 방정식이에요. 그죠? 왜? 밑에 식이 2차식이라서. 근데 위에 보니까 얘는 1차죠? 그럼 1차와 2차의 연립방정식이니까 대입법을 써야죠. 뭐? 얘를 정리를 해서 여기다 넣는 대입법을 써야겠죠? 그럼 정리를 먼저 좀 해볼까요? 어떻게 정리해볼까라고 하면 2x-4를 y로 정리해야겠죠? 그리고 나서 저 식에 넣으면 2x의 제곱 마이너스 3x에 2x-4 다음 플러스 2x-y의 제곱은 8입니다 라고 쓸 수 있다고. 그럼 정리해주면 어떻게 되냐 2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2 여기 제곱이구나 6x의 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4x의 제곱에 플러스 4xy 플러스 y 제곱은 마이너스 8은 0까지 마이너스 8까지 넘긴 겁니다. 그럼 정리하면 x제곱 미안 여기 4네요 잘못 썼네
4니까 여기가 잘못됐다. 얼마죠? 마이너스 16x 여기가 잘못됐다. 여기도 플러스 16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네요. 정리하면 뭐 x제곱 4x제곱 더하면 6x제곱이니까 얘랑 사라지겠네. 그죠? 남는 거 쓰면 마이너스 4x에 플러스 8은 0이라서 4x가 8이라서 x는 얼마야? 2가 나오겠죠. 그럼 x가 2면 y는 얼마야? x가 하면 y는 여기다 집어넣어야겠죠? 얼마입니까? 0 나오겠죠. 그죠? 다음. 자, 이 연립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y 순서쌍을 모두 구하라고 하는데요. 이 연립방정식은 2차와 2차죠. 그럼 2차와 2차는 방법이 몇 가지가? 두 가지야. 어떤 경우냐면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단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가 90% 이상이라고 그랬죠. 자, 그럼 위아래 식 중에 인수분해가 되는 게 누구냐가 있더니 얘가 될 것 같네요. 그럼 쟤를 인수분해적으로 하면 이렇게 되겠네. x제곱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2y의 제곱은 0이라는 얘를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2y에 x 플러스 y는 0이라서 따라서 x는 2y고 또는 x는 마이너스 y라는 식 두 개가 나와진다고. 그지? 그럼 이걸 뭐 해줘야 돼? 대입해줘야죠. 밑에 식에. 그럼 대입하면 x에다 2y 넣어서 대입하면 4y의 제곱 플러스 2y의 제곱은 12. 따라서 6y의 제곱은 12라서 6y의 제곱은 2. 따라서 y는 얼마? 뿔마? 루트 2. 그에 따른 x값은 뿔마? 2루트 2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y x가 마이너스 y면 y의 제곱 플러스 2y의 제곱이 12 3y의 제곱이 12라서 y의 제곱은 4 따라서 x는 y는 뿔마 2 y가 뿔마 2면 x는 얼마다? 마이너스 플러스 2다. y가 플러스 2면 x는 마이너스 2 y가 마이너스 2면 x는 플러스 2. 그래서 이걸 만족시키는 수소상 모두 구하라고 했으니까 2루트 2의 루트 2 마이너스 2루트 2의 마이너스 루트 2 2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의 2 이렇게 네 가지로 볼 수 있겠죠. 다음 자, 대각선의 길이가 10인 직사각형 A보다 가로 세로가 2cm가 긴 직사각형이 있다. 그럼 이렇게 되겠네. 내가 어떤 직사각형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얘가 얘 길이를 x라 하고 얘 길이를 y라고 뒀대. 근데 이 길이가 10cm인 녀석이 A래. 직사각형이. 근데 얘보다 각각 가로 세로의 길이가 2cm가 더 긴 녀석이 있는데 얘가 B래. 됐어? 그럼 A의 넓이가 B의 넓이보다 그러니까 B의 넓이가 A보다 32만큼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더 32만큼 많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겠네. XY라고 하면 A의 넓이고 X 플러스 2에 Y 플러스 2를 이렇게 곱하면 B의 넓이죠. 그럼 누가 더 크다는 거야? 얘가 32만큼 크다는 거 아니겠어? 그럼 여기서 내가 둘이 같아지려면 여기다 32를 더해주면 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됐니? 그러면서 또 어떤 식이 만들어지냐면 이거 써먹어야겠죠. 직사각형이라 했으니까 얘는 직각삼각형이죠. 따라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로 이해해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00이라는 식도 하나 만들어내는 거죠. 따라서 이 둘을 연립해야겠죠. 좀 풀어주면 xy는 플러스 32는 xy 플러스 2x 플러스 y 플러스 4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서 x 플러스 y랑 x 플러스 y 사라지고요. 4 넘기면 28은 2의 x 플러스 y가 되면서 2랑 28 지우면서 14는 x 플러스 y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이 식과 이 식을 인수분해해야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얘는 1차잖아. 그죠? 얘 1차잖아.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1차니까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해버릴까? 그럼 얘는 어떻게 해줘야 돼? 14-x가 y가 된다고 했을 때 난 이 식을 여기다 넣어버리면 x의 제곱 플러스 14-x의 제곱은 100이라는 식이 하나 완성되죠.
그럼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x의 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28x 플러스 196은 100입니다. 따라서 정리해주면 2x의 제곱 마이너스 28x 넘기면 마이너스 96, 플러스 96 이렇게 되겠네. 2로 약분 좀 해볼까? 2로 좀 지워봅시다. x제곱 마이너스 14x가 플러스 48이 되고, 따라서 얘를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 x 마이너스 6이랑 x 마이너스 8은 0이라는 게 만족되죠. 그럼 따라서 x가 6이면 y는 얼마야? 8이죠? x가 8이면 y는 얼마야? 6이 완성되는 거죠. 따라서 a의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의 차이는 얼마냐면 여기서도 2, 여기서도 2 나오겠죠. 이해됐니?